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이야기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네요. 여러분은 4학년 9월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산골소녀와 함께 어느 가을날 추억의 여행을 해보실까요? 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0년 9월 1일 월요일 비. 제목 새학기. 지금부터는 2학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2학기에는 마음도 넓은 새 마음, 책도 새 책, 분단도 새 분단, 엽작도 새 짝, 공책도 새 공책. 새 공책에는 예쁘고 아담한 글씨를 쓰겠습니다. 연필도 저마다 KS 표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120원인 배움책도 삽니다. 수련장은 5학년 언니에게 얻었습니다. 전과는 사지 않겠어요. 목표 점수는 90점으로 해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0년 9월 2일 화요일 흐림. 제목 대통령. 어제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이었다. 제11대 대통령이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장군이었다고 하신다. 별 한 개이다. 이 일로 휴일이었다. 태극기도 달았다. 대통령이라면 그 얼마나 높을까? 또 상상할 수 있을런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어요. (1980년 9월 3일) 수요일 비. 제목 선자. 선자는 4학년 2반에 있다. 내가 집으로 가려고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가기 전에 선자가 성남아, 너 우리 집에서 잠을 자도 돼? 내 엄마가 야단 안 치니? 하고 말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래, 내 엄마는 잠을 자게 하니? 하고 도로 물었다. 응, 잠을 자게 해주지. 하고 말하면서 내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를 선자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 집은 제1여인숙이었다. 밤 10시쯤이 되었는데도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 반 친구는 용진, 기진이가 참석했다. 1980년 9월 4일 목요일 비. 제목 교감 선생님. 이원우 교감 선생님께서 1년 8개월 있다가 경주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실 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9월 3일 날 가셨다. 경주가 선생님 고향이라고 하셨다. 그 대신 오늘 박운택 교감 선생님께서 오셨다. 박운택 교감 선생님께서는 영주시의 큰 학교에서 오셨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박운택 교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1980년 9월 5일 1980년 9월 5일 금요일 비. 제목 운동회 연습. 26일이 운동회라고 하신다. 그래서 운동회 연습을 시작하였다. 우리 반은 앞으로 가 하는 구령이 나오면 왼발부터 밟으며 하나,
하고 구령을 부른다. 발이 틀리면 뽑아서 늦게까지 훈련시킨다고 하시며 뽑았다. 나는 합격이 되었다. 그렇지만 구령을 붙일 때 말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았다. 1980년 9월 6일 토요일 맑음. 제목 태비. 5학년은 태비를 가져가야 했다. 영숙이는 5학년 2반이다. 그래서 태비를 영숙이는 벌써 모아놓은 것을 끈으로 묶어 머리에 이고 갔다. 참 무겁게 보였다. 나는 영숙이에게 영숙아, 내가 네 가방 들고 갈게. 그 대신 너는 내가 태비 가져갈 때 가방 들고 가야 해. 하곤 내가 가방을 들고 교실까지 갖다 주었다. 영숙이는 무거워 뒤에 와서 가방을 영숙이 친구에게 주었다. 내 마음은 한결 가볍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같았다. 학교에서 밭에 거름을 위해 태비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소속된 농가 밭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태비는 산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을 긁어 모아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먼 산길에 태비를 많이도 가져갔나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 따랐지요. 태비를 머리에 이고 가는 산길을 걸어가는 친구를 상상해 봅니다. 착하고 참 순수한 아이들이었지요.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이 기특합니다. 스스로도 기특했던지 어른이 된 마음이라고 하네요. 참 귀엽네요. 1980년 9월 7일 일요일 비. 제목 어머니. 요사이 3달 동안 계속해서 일기를 썼다. 오늘은 너무나도 졸려서 그냥 자고 내일 쓰려고 누웠다. 어머니께서 성남아, 일기 안 쓰니? 하셔서 벌떡 일어나 일기장을 들었다. 졸리지만 눈을 크게 뜨고 용기를 내어 일기를 쓴다. 일기를 다 쓰고는 도덕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암만 졸린다고 해도 자지 않고 일기만은 꼭꼭 쓰겠다. 1980년 9월 8일 월요일 맑음. 제목 지렁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이었다. 자연은 마술사를 읽었다. 지렁이에 대한 것이다. 지렁이의 머리 부분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다. 금이 있다가 좀 남은 곳이 머리 부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점심 먹고 들어갈 종 칠 때까지 읽어 조금밖에 못 읽었다. 더구나 남의 책이다. 1980년 9월 9일 화요일 맑음. 제목 연필.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연 시간에 자연 실험을 하러 강가에 갔다. 종이배로 곧게 흐르는 물의 빠르기와 굽어서 흐르는 냇물의 빠르기와 경사가 급한 곳과 느린 곳의 냇물의 빠르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을 하러 가다가 그만 문화연필 KS표가 있는 것 50원을 주고 사서 처음 깎아 썼는데 잃어버렸다. 누가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자연 실험 또는 무엇을 하러 밖에 나갈 때에는 조그만 연필을 가져가겠다. 1980년 9월 10일 수요일 비. 제목
세종임금. 내일 세종임금을 배운다. 예습을 하는데 세종임금은 태종의 셋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셔서 나이 22살에 제4대 임금이 되셨다. 물식의 자격루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한글을 만들어 내시지 않으셨다면 아직까지도 중국 글자를 빌려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종임금을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너무나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 줄 안다. 1980년 9월 11일 목요일 비. 제목 강물. 책가방을 챙겨놓고 세수하러 갔다. 태풍과 소낙비가 막 온다. 아버지께서 오늘 학교에 가지 마라. 비가 많이 와서 못 가겠다. 라고 하셨으나 간다고 밥을 먹고 가방을 비닐로 돌돌 감아서 묶었다. 우산도 들고 강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강물이 목까지 올 것만 같고 물살이 세어서 도저히 건너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과 준비물 때문에 왔던 것이다. 1980년 9월 12일 금요일 맑음. 제목 선희. 선희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혀가 짧아서 떠듬거린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자꾸만 천대한다. 오늘도 줄을 설 때 앞에 섰는데 뒤로 오니 때리면서 앞으로 가 지지바야 하였다. 나도 2번 그런 적이 있다. 나쁘다고 천대하고 구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모르면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1980년 9월 13일 토요일 맑음. 제목 100원을 벌려다가 1000원을 손해. 5시 30분에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동생을 데리고 금숙이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동현이 엄마가 담배를 좀 엮어 달래서 담배가 없어질 때까지 다 엮은 게 10발 200원이다. 돈을 받아가라고 하셔서 길을 찾았다. 조그만 길에서 물소리가 났다. 길이 아닌 줄 알고 바위 있는 곳으로 갔다. 밑으로 확 내려가서 팍 넘어졌다. 길이 아니구나 하고 올라와서 손을 보았더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살이 푹 파였다. 유리에 비인 것이다. 더구나 잘 다니지 않던 길이고 밤이었다. 벌벌 떨렸다. 그 집에서 처매어서 집에 왔다. 밤에 야단을 맞을까봐 어머니 아버지께 알리지도 않았다. 1980년 9월 14일 일요일 맑음. 제목 좋은 송진. 새벽에 어머니께서 일어나 물어보시더니 야단을 막 치셨다. 아버지께서 소나무의 지인인 송진을 따서 다친 데 바르니 시원했다. 정말 다른 약보다 훨씬 좋았다. 앞집에서 나한테 고추를 따달라고 했다. 오전에는 못 갔다. 손목을 들지도 못하고 바위를 하지도 못하고 손이 2개 같이 부었다. 그런데 오후에는 덜 화끈거리고 쑤시고 해서 고추를 따러 갔다. 하루에 1,500원인데 오후만 했기에 750원이다. 저녁엔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 지금도 제 왼쪽 손바닥 손목 위에는 제법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담뱃잎을 다 엮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마쳤나 봅니다. 길인 줄 알고 발을 내디뎠는데 바위 위였습니다. 깜깜한데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뎌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손을 확 짚었는데 깨어진 유리가 손목에 박혔습니다. 깜깜한데 얼떨결에 다쳐 펑펑 쏟아나는 피를 멈추느라 아픈 것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던지 벌벌 떨렸다고 하네요. 지금 같으면 당장 응급실에 뛰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대가 끊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아프다고 울거나 눈물 흘릴 겨를도 없었죠. 이제야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대충 천으로 싸맨 그대로 피곤하여 골아 떨어졌나 봅니다. 산골엔 약도 연고도 없었는데 다행히 송진을 발라 덧나지 않고 잘 아물어서 다행이었죠. 얼마나 심했으면 손이 2개 같이 붓고 손목을 들지도 못하고 주먹도 쥐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을까요? 그런 가운데 오후에는 남의 집 고추를 따러 갔네요. 750원을 벌어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니 짠합니다. 아픈 손을 가지고 고추를 열심히 땄을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많이 두렵고 아팠지. 늦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그때의 나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에 처음 일기를 쓸 때에는 일기장에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는 흔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일기 쓰는 일이 조금 익숙해졌나 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일기를 쓰고 있네요. 산골 소녀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